기본소득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적으로 앞으로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일을 지금처럼 많이 하면은 이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일을 적게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어차피 모두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충분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문제시 취급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의 고민을 살짝 얹어서 그러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거가 시도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게 아닐까? 오히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이것도 전혀 쉽지 않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생활에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하나의 아이디어다라고 저희 스스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만 알면은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관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생활에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이디어라는 이 6가지 조건을 맞춘다고 했을 때, 현재 한국에 있는 저희가 살면서 경험해본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들은 굉장히 기본소득의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미달해요. 이 수준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가 사실 기본소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반대편에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돈을 벌지 못하면, 열심히 했는데 돈을 벌지 못한 게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라고 돈을 주는 그런 건데요. 노동요구가 있고 자산심사, 소득심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자산심사와 소득심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근로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부양해줄 각오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부족한 액수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역으로 일을 더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온전한 권리, 온전하게 누려야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유권이자 사회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우리가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나한테 그냥 국가가 돈을 준다고?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난 너무 미안하고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불리한 사람도 결코 그렇게 불리해지지는 않는 사회를, 안전판을 만들어보자 라고, 그런 현금 흐름을 사회 안에서 만들어보자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이 있어도 장학금 제도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주거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기본소득으로 해소될 수가 없는 영역의 공공성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요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너 얼마나 가난한 아이고 너가 가난해서 겪는 어려움이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거에 맞는 수요를 찾아서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이 복지정책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일단 자원을 기층에 있는 이 개개인들한테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모색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신앙 고백의 출발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도 하고요, 구원론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저는 이 구절로 시작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데 그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그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우주화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 당연히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것,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언어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어떤 교회를 가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했을 때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가 오늘 화폐를 쓰고 있는 우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하려면 돈이 섞여야 됩니다. 주머니가 섞이지 않은 공동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와 너, 빈자와 부자의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값으로서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는 소규모 작은 공동체입니다. 2019년에 기본소득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회의를 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매월 15,000원을 모든 교인에게 나눠주는 걸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00원 이야기했던 건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정도, 아니면 그 시대에는 약간 좀 싼 거 먹으면 둘이 밥 먹을 정도,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으세요. 해보자고 해서 2019년부터 매월 모든 교인들에게 15,000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성과 현금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런 것들은 다 확보됐고 아직 충분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맞아서 한참 이제 못 모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있다 다시 모였을 때 2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결국은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3분의 1, 재정의 3분의 1을 기본소득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금수저와 흑수저가 나뉘는 세상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소득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빈곤 프로젝트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깊게 느꼈던 점은 사회 곳곳에서 결국 구조적으로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학벌로 차별하면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엄청 압박을 넣고,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누가 해결해? 국가장학금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빈곤을 계속 증명해야 되고 그 와중에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나 가난합니다 라고 계속 증명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래도 사실 모든 등록금이 해결되진 않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죠. 이자율이 엄청 낮다고 홍보하면서 생활비까지 대출을 해줘요. 150만 원씩. 근데 15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빚이 됩니다. 내 집 마련 이런 건 청년들 꿈도 못 꾸죠. 전세자금 대출 받기에 급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서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최근에 대출 연장을 했는데 연장할 때 그 10%를 중도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건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나는 이거 몇 번이나 연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이율이 얼마나 올라갈까? 중도 상환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이 계속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다고 홍보하니까 좋은 줄 알고 뭐 좋은 지원 제도이기는 하니까, 하지만 이제 몰랐던 것들이 조금씩 앞에 드리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구조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없게 되고 있죠. 서울시랑 경기도에서 처음 청년 수당이니 청년 대당 이런 거 시행했을 때 청년들 술값 준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월 30만 원, 월 10만 원 이런 금액이 청년들이 매월 지출하는 돈에 얼마나를 차지할까요? 월 10만 원을 얘기를 했을 때 반지하를 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고 옥탑방을 한층 아래로 바꾸는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굉장히 적게 느껴지지만 결국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금액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빈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프로그램을 개최한 대나리원은행과 함께 작년에 청년 빈곤 이슈를 선정해서 연구 모임을 갖고 또 더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럼까지 열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청년 빈곤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주거 문제, 취직 문제, 뭐 교육 문제,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 청년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 안에 있는 잠재성과 창조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마다 경험하는 불안의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이 청년들의 삶은 진짜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내가 아주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건데 그 평범한 삶을 살기에도 빠듯하다는 거죠. 기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다음 단계의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패하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은 도박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삶은 항상 돈과 관련이 있는데 인간을 이제 소비하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죠. 평범한 삶, 행복한 삶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궤전한 삶과 자신이 정말로 추구하는 삶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고요성이 모호해지고 그런 해소되지 않는 모호성이 불안의 양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성과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포기하는 한에서 삶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사회는 결코 창조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불안의 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하나의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의제를 놓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문제는 설득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하루 포럼을 하면서 느꼈어요. 서로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또 시끄럽게 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